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무릎아, 오늘은 또 뭘 하지?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날씨 좋으면 공원 나가야지 신나하며 즐겁게 커튼을 확 젖히셨나요? 같은 아침인데 누군가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있고 누군가는 벌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면 뭐합니까?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든데요. 운 좋으면 겨우 명절에 한두 번 얼굴을 봅니다. 수십억 재산가여도 병원 침대에 링거 맞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70 넘어서 노후 팔자는 돈도 아니고 자식 성공도 아니고 화려한 과거의 명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 80이 되어서도 매일을 소풍처럼 살아가는 진짜 행복하고 팔자 좋은 어르신들의 공통점 8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100%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8배 김봉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봉순 어르신은 23살에 시집을 오셔서 이 동네 한 골목에서만 50년 넘게 사셨습니다. 남편을 이 동네에서 떠나보냈고 자녀 셋을 이 골목에서 키워냈습니다. 지금 사시는 15평짜리 낡은 빌라는 작고 오래됐지만 어르신한테는 그곳이 인생 전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맏아들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요. 딸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시설 좋은 데 많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계시고 밥도 잘 챙겨줘요. 봉순 어르신은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자식들은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맏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수야, 나 이 집에서 나가면 아마 금방 죽을 거야. 아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고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베란다에 내가 25에 심은 장미 화분 있잖아. 거기서 내 아버지한테 처음 사랑한다는 말 들었어.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그리워서요. 저 부엌 타일 갈라진 거 보여? 내가 3살 때 내가 넘어지면서 저기 깨진 거야. 이 집이 나야. 내가 이 집이고. 아들은 그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갔거든요. 내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입어온 가장 편한 옷이 있다고 합시다. 낡고 해졌지만 몸에 꼭 맞는 그 옷. 누군가 새 옷 사드릴게요. 훨씬 좋아요라고 해도 그 옷을 못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옷에 내 체온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낡아도 작아도 내 숨결이 밴 공간은 그 어떤 고급 시설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봉순 어르신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집에 있으면 새벽 2시에 배가 고프면 그냥 일어나서 냉장고 문 열어도 됩니다. 아무 눈치 없이요. 화장실을 15번을 가도 낮잠을 3번을 자도 텔레비전을 새벽까지 봐도 미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 눈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맞춰야 하고 밥 먹는 자리도 어색하고 웃음도 억지로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피곤합니다. 봉순 어르신은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3까지 사셨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평생 손수 돌보시던 베란다 화분들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맏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사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것. 그건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이고 존엄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고 낡아도 내 명의로 된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5세 박창수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직업이었지만 묵묵히 30년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매달 220만 원의 연금이 나옵니다. 그 옆 동네에 사시는 이갑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식당을 크게 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땐 박 어르신보다 몇 배는 더 버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연금이 없어서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박 어르신이 훨씬 넉넉해 보이죠. 그런데 진짜 차이는 액수가 아닙니다. 박 어르신은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일한 대가가 당신 이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장도 보시고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십니다. 아무한테도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이갑철 어르신은 어떻습니까? 어느 명절날 큰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거예요. 어르신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르신이 혼자 방에서 그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셨대요. 내가 저 녀석 기저귀 갈고 학교 보내고 결혼도 시켰는데 이제 내가 저 녀석한테 용돈 받는 신세가 됐구나. 자존심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게 서러웠던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서러운 그 감정. 노년의 경제적 의존이 가져오는 건 가난이 아니라 그 서러움입니다. 연금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젊을 때 내가 나한테 붙여놓은 편지가 매달 배달되는 것.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여기 생활비. 그 돈은 자식이 주는 게 아니고 나라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자존심 지켜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임의가입이나 추납제도를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 하나가 노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6세 최순옥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항상 바쁘게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교육, 시댁 챙기기. 어르신 본인을 위한 시간이라고는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각자 짐을 싸서 나가고 나니 처음으로 어르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고 밥을 차려도 먹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다고 해요. 사실 최순옥 어르신에게 화분을 권한 건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대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다음날 화분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말도 못하지만 들어줘요. 물 주면서 말 걸어봐요. 처음엔 우스웠다고 합니다. 화분한테 말을 걸다니. 그런데 해보셨대요.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지? 그 순간 어르신이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웃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았다고요. 그 작은 화분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집에 가보면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습니다. 주방엔 직접 담그신 된장과 매실청이 줄지어 있고 거실 한쪽엔 색연필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픽 웃으셨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화분들한테 물 주고 말 걸고 유튜브로 체조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그림. 그리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 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 잘 노는 것. 이게 처음엔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요. 문을 열기 전엔 왠지 창피하고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앉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고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엔 오히려 좋아집니다. 혼자 노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이때 두 부리로 갈립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허전함을 메우려는 사람과 혼자서도 내 안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 전자는 늘 외롭고 후자는 늘 충만합니다.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화분 하나 드리거나 그림 그리기 채널 하나 따라하거나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외우거나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강인수 어르신은 평생 중소기업 직원으로 사셨습니다. 큰 돈을 모은 적도 없고 집 한 채 장만하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재산이라곤 그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부유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근데 있잖아.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해도 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잖아.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반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세 채나 갖고 계시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미리 정리해 드릴게요 하도 조르는 바람에 일찌감치 다 이전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자식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형준아, 나 지금 형 잠이 안 온다. 자식이 걱정해서 달려왔더니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만약 내가 오래 살면 너희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 자식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재산을 다 물려드린 게 어르신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어르신한테서 안전망을 빼앗은 겁니다. 돈 걱정 없이 잠든다는 건 배가 든든하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옵니다. 걱정이 없어야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걱정이 사라져야 비로소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 몫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쥐고 계셔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 손에 있어야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잠깐, 이 이야기는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가장 많이 담겨 있거든요.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던 조성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25세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40이 되기 전에 직원 50명짜리 회사 대표가 되셨습니다. 자녀 교육도 남부럽지 않게 시키셨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고 외제차도 타셨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항상 술을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바쁜 세월 동안 어르신이 돌보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몸이었습니다. 밥은 빠르게 먹었고 술자리는 빠지지 않았고 운동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하려고 미뤄두셨습니다. 그 나중이 오기 전에 75세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왼쪽 팔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실 때 어르신은 의식이 있으셨지만 말이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왼쪽 몸의 마비는 부분적으로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셔드리고 24시간 간병인도 붙여드렸습니다. 며칠 후 큰딸이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딸이 귤을 깎아서 한쪽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왼손으로 받으려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리셨습니다. 딸이 얼른 주워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씀을 못 하셨는데 딸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귤 한쪽 혼자 못 드신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억울하신지. 평생 남한테 밥 한 끼라도 더 사던 분이, 동창회에서 항상 계산서 먼저 짚던 분이, 그분이 귤 한쪽을 딸 손에서 받아 먹어야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차마 못 봐서요.
어느 날 큰아들이 병문안을 갔을 때 어르신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 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화장실에 어떻게 갈지, 밥은 어떻게 먹을지, 오늘 어디를 갈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82의 윤말순 어르신은 재산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시장 가까운 골목 작은 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으시지만 천천히 꾸준히 걸으십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오다가 언덕길에서 잠깐 쉬셨습니다. 숨이 차서요. 그때 지팡이를 짚고 앉아서 하늘을 한번 보셨대요. 파랗더랍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 아직 이 하늘 볼 수 있구나. 이 언덕 아직 오를 수 있구나. 숨이 찬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숨이 차도록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던 겁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아요? 여쭤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힘들지. 근데 있잖아. 이렇게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줄 때가 고마워. 화장실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해 먹고 주변에 보면 나이 들어서 다들 누군가 도와줘야 하거든.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내 몸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매일 조금씩 기름 넣고 타이어 바람 확인하고 세차하면 오래 탑니다. 반면에 기름 없이 밀어붙이고 경고등 무시하고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매일 걷고 제때 먹고 잠을 자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노년의 팔자를 결정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과식하지 않기, 담배와 술 줄이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해 먹고 내 힘으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자존심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2살의 장귀래 어르신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이웃이 이사하면 맨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셨고 동네 어른이 아프면 반찬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은행에 갈 일이 생기면 딸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희선아,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있으면 은행 같이 좀 가줄 수 있니? 딸은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하지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어르신은 한숨을 쉬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딸한테 은행 같이 가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딸이 엄마, 나 오늘 회의가 있어서 내일은 어때요? 했습니다. 딸은 그냥 일정 조정을 한 건데 어르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딸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일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르신 마음속에 남은 건 거절당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호스와 비슷합니다. 물이 필요할 때 수도꼭지를 틀면 되는 사람이 있고 매번 이웃집에 가서 물 좀 얻어도 될까요?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물을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내 수도꼭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게 자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잖아. 딸한테 전화할 때 부탁하려고 전화하는 거랑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랑 기분이 완전히 달라. 부탁 전화는 끊고 나면 마음이 무거운데 보고 싶어서 한 전화는 끊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더 순수한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하나 배우는 것, 그게 수도꼭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해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창피하다 생각 마시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 당당함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7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78배 정기수 어르신은 한때 꽤 야심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해보겠다고 2번이나 도전하셨는데 2번 다 실패하셨어요. 빚을 지고 친구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그 시절이 평생 마음에 짐이 됐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그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그때 그걸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셔서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 채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작은 일인가? 어르신이 그날 새벽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하더라고. 사업 잘 되던 시절에는 이 바다가 그냥 바다였어. 배 좀 더 띄우면 돈이 되겠다. 저 물고기 잡으면 얼마나 나올까? 그런 생각만 했지. 그런데 그날 새벽엔 그냥 바다가 파랗고 바람이 차고 나는 여기 있구나 싶은 거야.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좋더라고. 어르신은 그 후로 날씨 좋은 날 아침이면 바다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팔자 좋은 거 아니겠어요?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릴 때 숨바꼭질이랑 비슷합니다. 술래가 저 멀리 달아난 친구를 찾으러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사실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집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찾아다닌 행복이 사실은 오늘 아침 밥상 위에, 창밖 나무 위에, 지금 이 따뜻한 방 안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의 성공. 막상 다 이루고 나니 그 다음 것이 또 기다리고 결국 행복은 항상 저 너머에만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고요. 오늘 아침 밥이 맛있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바깥바람이 시원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린다는 것, 그게 이미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평범한 오늘, 그게 훗날 가장 그리워할 황금 같은 날입니다. 8번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홍순이 어르신은 평생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았고 동네 모임이라면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며느리도 얼마나 살뜰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괜히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세상 불평만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몸이 어떻고. 한 시간을 듣고 나면 내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평만 하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겁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마음이 지쳐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생각하셨답니다. 나 얼마나 남았다고. 이 귀한 시간을 피곤하게 써도 되나? 그 순간 결심하셨습니다. 슬프거나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관계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그런데 정리는 끊는 게 아닙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있을 때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억지로 먹으면 내 몸이 탈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나서 탈이 나는 관계, 억지로 유지하면 내 마음이 탈납니다. 내 냉장고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르신이 조용히, 천천히 연락 횟수를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싸우거나 절교를 선언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전화를 조금 덜 하고,
모임을 조금 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더랍니다. 지금 어르신은 진짜 편한 친구 두세 명하고만 연락하며 지내십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헤어지고 나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팔자 좋은 어르신들의 공통점 8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 둘째, 매달 내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 셋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넷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 다섯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여섯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일곱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여덟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이 8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두 가지밖에 안 되신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눈물이 나신 분 계십니까? 그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었고, 나도 누군가한테 덜 부탁하고 싶었고, 나도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팔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이고 선택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8가지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기나긴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고, 쉬고 싶은 날에도 묵묵히 일어나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줬던 그 새벽들, 혼자 삼키셨던 눈물들, 지쳐도 쓰러지지 않으셨던 그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오늘 저녁 차 한 잔 앞에 앉으시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8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라면 무엇일까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산책 30분이어도 되고, 스마트폰 사용법 하나 배우는 것이어도 되고, 연락이 오면 왠지 피하고 싶었던 그 번호에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어도 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오늘의 여러분을, 1년 후의 여러분을,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의 팔자를 만들어갑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충분히 당당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의 햇살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8가지 중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꼭 챙기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큰 용기와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